자, 제약이론 무엇인가? Theory of Constraints, TOC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물리경영을 배웠어요. 근데 그 물리경영의 내용을 이렇게 그 TOC의 보충 시스템 중심으로 물리경영 내용을 쭉 소개를 했었는데, 근데 이 메소돌로지의 뿌리가 TOC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TOC를 설명함으로써 이 TOC 기반의 물류경영, 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TOC는 성공 경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객, 주주, 종업원을 만족시켜서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떻게 보면 TOC의 미션, 비전이 이런 데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론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바로 엘리 골드렛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했던 이런 말이 있죠. The sky is not the limit. 굉장히 야심찬 어떤 비전이죠. 우리가 못할 게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분은 물리학자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은 본인이 생전에 그랬어요.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남고 싶다. 나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의 가르침, 또 이분이 이론적으로 개발해 놓은 그러한 것, 이제 이게 TOC라는 이름으로 망라되어서 상당히 넓은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짧은 시간에 한번 요약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고 많이 팔리고 있죠. 이 책을 출판한 어떤 출판사는 원래 이런 책을 출판한 회사가 아니었는데, 뭐 중국어 학습 교재를 출판하고 뭐 이런 어학 교재를 출판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번 돈보다 이 골드렛 책을 출판해서 번 돈이 더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뭐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회사가 아주 넉넉해졌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책들이 많이 이렇게 출판이 됐는데, 오늘은 이 책의 어떤 내용들을 정말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드렛 박사의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만난 지가 한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미국 LA인데 2001년도에 그런 컨퍼런스에 가서 이분을 처음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을 소개해줘 가지고 비디오를 그냥 그 라면 상자 한 박스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실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것을 뭐 CD로 변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배우고, 이제 그런 시간이 언뜻 이렇게 많이 흘러갔습니다. 아무튼 이분을 처음 만난 게 2001년이었고, 또 다른 곳에서 뭐 이스라엘에서 또 중국에서 이렇게 직접 만나면서 정말 스승으로 모시고 한 20년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뭐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TOC가 뭐냐, 이런 큰 그림으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OC는 세 가지의 흐름을 다룬다. 이거를 잘 다뤄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성공 경영, 경영이라는 게
어떤 조직 시스템을 경영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경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메소돌로지죠. 이제 그게 TOC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 그림으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이제 그렇게 한번 보겠는데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망라해서 이제 그냥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의 흐름, 현금의 흐름, 물자의 흐름, 정보의 흐름,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흐름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흐름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제 그 세 가지 흐름, 뭐 돈의 흐름, 현금 흐름이죠. 물자의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의사소통 이 세 가지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SCM은 바로 이 물자의 흐름에 해당이 되죠. 물자의 흐름. 그래서 Supply Chain Management. 우리가 이거를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 가지 흐름, 그것을 향해서 한번 오늘 가보겠습니다. 물자의 흐름이에요. 물류. 그래서 물자, 워터는 아니죠. 근데 이제 물이 흘러가는 척, 워터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런 수도 파이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어떤 자금을 투자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투자 수익률이죠. Return on Investment.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도록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이 파이프를 흘러간다고 했을 때에 돈이 또는 물자가 여러 가지 것들이 흘러간다고 했을 때 일단 이 물건, 상품, 제품 또는 다른 것들, 서비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물자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주 개발 생산 유통 판매는 SCM이죠. 공정에서의 공정관리, 접수검사 진료 수납 이거는 병원에서의 환자가 이제 흘러가는 모습이고 개발기획 설계 시제품 제작 테스트 기관 이거는 프로젝트 관리고 구매 조달 유통 판매 뭐 이것도 SCM급이죠. 그 다음에 접촉 상담 계약 납품 수금 이거는 판매 쪽이죠. 영업 판매 관리에 해당이 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이런 물자의 흐름, 물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참 이 폭이 넓죠. 그 피지컬 플로우입니다. 이게 물자라는 게 피지컬 플로우.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뭐 돈의 흐름보다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이렇게 물류로 보는데 여러 가지 것이 흘러가요. 말씀드린 대로 뭐 자재, 부품, 제품, 사람, 도면, 소프트웨어, 시제품, 상품, 가축. 가축도 하나의 이런 뭡니까 가축, 양계나 양돈 또는 뭐 이런 축산업도 이런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종에서 이런 것들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돈을 물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뭐 자재 부품들도 돈이고 제품 상품들도 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어떤 사업의 기회가 되므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피지컬한 그런 그 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런 업종에서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물류를 관리를 잘하는 것이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경영을 성공시키는 것인데 이거를 할 때에 이 흐름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물리적인 것도 있고 논리적인 것도 있어요. 네. 논리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생각의 어떤 걸림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잘못한다든가 판단을 잘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물리적인 것은 어떤 시설이나 뭐 이런 커패시티, 능력
용량이 부족한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제약을 병목이라는 말로 할 수 있고 또 논리적인 제약을 어떤 핵심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병목, 핵심 문제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는 제약이란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제약. 그래서 이 제약 이론, 이 제약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경영해 나갈 거냐. 그게 이제 사실은 제약 이론의 어떤 역할이죠. 그래서 이 제약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장애물이에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다 물리적인 것이냐 논리적인 것이냐 뭐 둘 중에 하나에 따라 달라지고, 이거는 목표 설정에 따라서 제약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약을 찾으려면은 목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골드랩 박사가 맨 처음에 TOC를 세상에 소개하면서 쓴 책의 이름이 더 골이에요. 골.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라. 사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다.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항상 목표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길러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그 어떤 인사이트, 통찰을 줍니다.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제약은 증상, 어떤 심텀 이런 거하고는 구분되어서 정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이 제약을 찾아서 잘 활용하면은 이 시스템을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이라도 단순하게 어떤 그 해결책을 구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 게 제약 이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Theory of Constraints, 제약 이론. 이분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연과학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이런 그 경영의 어떤 이슈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 박사학위 받고 우연한 기회에 자기 친구가 경영하는 어떤 공장, 그 유럽에 닭장을 만들어서 파는 공장이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이 물리적 제약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TOC를 발상을 해서 쭉 일생을 거기다 바친 거죠. 그분의 전공이 유체역학이었어요. 흐름을 물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머릿속에 항상 그 흐름에 대한 컨셉이 있었는데, 그 흐름을 이 물리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유체뿐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이론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약을 이롭게 활용하는 이론이면서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TOC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시어리라고 했지만은 시어리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전부 다 개발을 해놨어요. 사실 내가 TOC에 관심을 둔 것은 이 이론과 실제 방법 사이에 갭이 없더라는 거죠. 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의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게 1999년쯤 됩니다. 내가 전공이 산업공학인데 이론에 그쳐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산업공학이었어요. 굉장히 답답했죠. 근데 이분이 어떤 그 산업공학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영역의 이슈들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나한테 그런 지식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분이 이론을 개발하고 나서 내가 알게 되기까지는 한 15년이 걸렸고, 한 그 15년 이후부터 한 20년 동안을 이제 이런 방법들을 배워갔는데, 이 방법과 이론이 사실은 별도는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론이 있어야 방법이 발전하고 방법을 개선시켜야 또 이론이 발전이 되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어, 지금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을 집중 개선하는 것이 이제 TOC의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의 큰 틀인데, 제약을 이렇게 집중 개선하면은 제약을 개선할 때마다 이 갭이 커져요. 비용과 어떤 수익의 갭이 커져서 이게 이제 커질수록 어,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경제 원리에 합당한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경제적이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노력 대비 어떤 성과, 효과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개선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그 갭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제약을 중심으로 집중 개선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이게 제약 이론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택과 집중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거냐? 제약을 찾아서 제약을 선택하라. 또 그 제약을 개선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아, 여기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제약 이론이죠.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는 그거는 니들이 좀 잘 알아서 해봐.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 근데 TOC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더 골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제약 이론의 집중 개선 프로세스의 큰 틀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을 모델로 해서 이 큰 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그 TOC가 나타나면서 물류 중심으로 TOC를 전개했기 때문에 이런 물류 중심의 집중 개선 프로세스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 중심의 집중 개선 프로세스는 바로 이렇게 제약을 찾는다, 제약을 최대한 활용한다, 비제약을 제약에 맞춘다, 그 다음에 제약을 개선한다 해서 이제 이런 그 파이프로 보면은 파이프라인으로 보면은 알기 쉬운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제약을 찾아서 제약을 집중 개선하면은 이제는 이 부분이 제약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제약이 됐죠, 이게. 그래서 제약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뀐 것을 다시 제약으로 삼아서 집중 개선하면은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 활동, 또 지속적인 개선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그런 조직, 시스템, 회사, 개인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 지속적인 집중 개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약. 그래서 이런 제약들을 우리가 뭐 생산물류, 연구개발 프로젝트, 마케팅, 영업, 정책 수립, 조직 관리, 인간관계, 승수과정인데 뭐 줄여서 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생산 능력 제약, 시장 제약, 정책 제약, 성과 측정 제약.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집중 개선 프로세스를 한번 따라가 보자. 이제 그거를 타고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물론 논리적인 제약 그런 부분에는 이런 그 집중 개선 프로세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단계죠. 무엇을 바꿀 것인가?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실 그게 비물리적인 제약의 집중 개선 프로세스입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그걸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간단해요. 뭐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to wha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그것을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비물리적인 제약의 집중 개선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그러한 TOC의 집중 개선 프로세스의 어떤 패러다임을 따라서 이제 흐름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메소돌로지들을 TOC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 그게 TOC에서 말하는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어떤 전체 최적화, 그런 개념이죠. 부분 부분을 따져가지고 그것만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어떤 한 부분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SCM을 배웠어요. 근데 결국은 이 SCM을 더 잘하려면은 이런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또 이런 정책 수립이나 갈등 해소라는 논리 흐름의 관점에서도 이 SCM을 생각을 하는 것이 SCM을 더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근데 SCM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어떤 조직의 정책을 수립하고 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의사소통을 더 잘하려면은 그분들이 실제 하고 있는 현실적인 업무를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이런 돈의 흐름의 관점에서, 재무적 성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홀리스틱 어프로치예요. 그것이 전체 최적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에서 TOC를 접목하든지 간에 하다 보면은 점점 범위를 넓히다 보면은 이 세 가지 흐름을 전부 만나게 됩니다. 또 이 세 가지 흐름을 전부 생각하는 사람이 더 큰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큰 조직에서 더 큰 시스템을 다루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항상 관심을 두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공부를 하는, 난 그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짧게나마 이 세 가지 영역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맨 위쪽에 있는 이 현금 흐름 스루프트 회계, 이걸 보겠는데 깊이 설명할 시간적 여유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OC는 이 돈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운영비용,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그래서 O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투자 재고, 인베스트먼트 또는 인벤토리에서 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루풋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그래서 스루풋 T 해서 창출되는 수익,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마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이익은 아니고 부가가치, 마진,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어떤 기업이든 어떤 사업적인 활동을 위해서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 직원을 채용하든 또 어떤 건물을 운영을 하든 임대료를 주든 어떤 비용을 사용해서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 거죠. 근데 이 성과가 꼭 돈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리하게 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걸 확장하다 보면은 돈이 아닌 부분도 스루풋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관심 있으면 또 그 부분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TOC의 컨셉이 공공조직에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의 유타주 정부에서는 이 TOC를 그 주 정부의 모든 영역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컨퍼런스를 하면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또 그걸 배우려고 참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돈의 입장에서 보면은 TOC는 이렇게 돈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T, OE, I. 그러면은 T를 높이고 부가가치, 이런 비용을 줄이고, 비용 중에서 특히 고정비입니다. 이거를 줄이고 투자를 가급적 줄인다. 그러면은 순이익은 늘어나고 투자 수익률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꼭 고정비를 꼭 줄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줄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쓰더라도 이런 효과보다 더 적게, 다시 말해서 효과가 더 크게 쓰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개념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 기존의 어떤 그 회계 방식,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식하고 어떻게 다르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방식을 GAAP라고 그러는데 기존의 원가 회계를 말하는 거죠. 차이가, 기존의 회계는 이 원가라는 개념으로 이 비용을 모두 관리를 해요. 다시 말해서 고정비, 변동비를 모두 함께 포함을 해서 이거를 줄이는 쪽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원가 관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TOC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분리해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나누어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 변동비는 어디에 들어가냐? T에 들어가요. T에. 그래서 이 변동비 부분을 원가라는 어떤 그런 쪽에 넣지 않고 수루프 쪽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구분하는 차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투자 분석이나 어떤 원가 관리나 비용 관리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에,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에 관심을 크게 둡니다. 이게 1순위예요. 그러면은 매출을 높이고 변동비를 줄이는 쪽으로. 변동비 줄이는 게 어떤 재료비나 직접비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줄여나가자, 그런 이야기죠. 직원의 월급을 깎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거기는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이 원가의 두 부분을 분리해서 이 부가가치, 스루프 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어떤 개선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TOC의 현금 흐름 관리의 하나의 큰 원칙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현금이 현금 흐름과 어떤 기업의 재무적 흐름이 일치해 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요 이야기는 오늘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돈의 흐름은 오늘 이 정도로만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스루풋 내용도 있고 또 이렇게 투자, 인베스트먼트 이야기도 있고 또 운영비용,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 자료를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솔루션 부분을 보겠습니다. 물자의 흐름을 다루는 물류 솔루션.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뭐 DBR, CCPM, 보충 시스템, 판매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여러분이 배운 게 그 중에서 이 보충 시스템을 중심으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물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그런 보충 시스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도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물류의 어떤 2대 장애물을 이 변동성을 다루는 것. 그러니까 변동성이 발생하는 게 어떤 물류에 있어서 장애물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능력 부족입니다.
아까 그 수도 파이프에서 파이프 사이즈가 가장 적은 곳, 이제 그게 그 어떤 병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능력 부족인데,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판단 착오, 아까 핵심 문제, 뭐 제약, 이런 부분이죠. 어떤 제약을 이제 병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리에서는 아무튼 이런 거예요. 또 PC 밸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했던 자기의 어떤 역량과 이게 이제 역량, 그거를 PC라고 이야기를 했고, P는 이제 자기한테 걸려져 있는 어떤 부하죠. 일의 량. 이제 요거를 PC 밸런스라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역량에 비해서 부하가 너무 많은 것도 하나의 능력 부족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 사실 이거는 물류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곳에서도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를 개선하려면은 이 두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것, 그래서 변동성에 대응을 하고 능력을 더 키우고 이제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T가 I나 OE의 합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도록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생산의 경우는 생산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동성을 흡수하고 능력에 맞추고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투자를 줄이는 것이고, 또 재고를 감소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고 재고를 감소시키면은 리틀의 법칙에 의해서 스루풋이 커진다, 그 말이죠. 그게 생산 관리의 하나의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드럼버퍼 로프라는 어떤 생산 관리 방법을 골드렛이 더 골이라는 책에서 책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충 시스템, 재고 보충을 위해서 이런 이제 보충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자재 신호등을 만들고, 또 DBR에서 나오는 그 메소드를 가지고 생산 신호등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아까와 그와 같이 생산 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다. 리드 타임이 빨라지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신규 투자 없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이러한 원리를 이 고객 서비스 개선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변동성을 극복하고 능력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사실 제조업의 물류 개선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어디서 확인했느냐? 병원의 환자 관리에서 그 부분을 확인했어요. 내가 병원의 환자 관리를 한 1년 반 동안 쭉 들여다보고 실제 그쪽 개선에 참여를 해봤는데, 이게 제조업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수술을 준비하는 것이 조립을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접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병원 관리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 DBR 또는 CCPM이라는 TOC의 물류 개선 방법론을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흐름을 이야기하는 사고 프로세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고 프로세스. 사고, 띵킹이죠. 이게 이제 논리적 사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체계적인 분류, 데이터베이스나 마인드맵을 잘 하는 것도 논리적인 사고고, 상관관계를 잘 분석하는 것. 사실 이거는 통계적인 하나의 분석, 그런 내용들이죠. 통계적인 분석은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에 말하는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TOC에서는 이런 분류나 상관관계 확인의 방법을 포함해서 인과관계라는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를 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사실 이거는 자연과학에서 썼던 방법이죠. 그래서 골드레 박사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회과학적인 영역에서 활용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방법을 고안하는 데에 뭐 일생을 다 바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TOC의 Thinking Process라는 그런 툴을 이제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고, 이제 그 툴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Thinking Process 툴의 일부를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학교에서 또는 외부에서 이 띵킹 프로세스를 소개할 때는 문제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유형마다 이 인과관계를 다룰 수 있는 다이아그램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목표 달성의 유형의 문제는 목표나무라는 것을 한번 써봅시다 해서 이 다이아그램을 소개를 했고, 또 위기 대응하려는 그런 문제나 이슈에는 이런 가지를 한번 써봅시다. 그렇게 이런 방법을 설명을 했고, 또 갈등을 해소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의견 대립을 풀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구름을 한번 써봅시다. 이게 전부 논리적인 다이아그램들이죠. 이런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스템의 문제, 이거는 제조업에서 어떤 연구 개발하는 데에 일어나는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이슈들,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이 되고 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스템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곳에서도 이 thinking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고, 또 실제 그런 적용 사례들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thinking 프로세스를 쓰면은 그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비단 조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 이슈, 개인적으로도 이런 시스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문제, 도저히 어떤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영국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청년에게 이거를 적용해서 자살을 예방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정도의 상태가 사실은 개인의 시스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도 우리가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그 재소자, 그러니까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던 그런 분이죠. 그분들에게 이제 싱가포르의 어떤 그 TOC 어떤 전문가가 그 재소자 교육을 했어요. 띵킹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를 일깨워 주었고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었고, 그래서 감옥에서 나를 끌어내렸다면서 이제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분이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까지 생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툴이 Thinking Process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OC는 뭐냐? 기업 경영의 영역에서는 그 경영의 어떤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도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구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경영 혁신 방법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쪽에서 제공을 한다. 또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래서
경영의 어떤 그 효과가 의사결정의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마치 재고 보충 시스템이 물류경영에서 뭐 SNOP든 CPFR이든 SCOR 모형이든 이런 부분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네, 분명히 TOC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직 시스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을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또 조직 시스템의 성과를 높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그림을 이렇게 다시 그려봤는데 이쪽은 일입니다. 일터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러한 일. 여기는 뭐 개인 내 생활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양쪽 면에서 이쪽을 더 잘하는 것은 조직과 시스템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고 이쪽을 더 잘하는 것은 이 개인적으로 더 행복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터에서 점점 이렇게 위쪽으로 또 개인의 생활도 점점 그 이런 쪽으로 이게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내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한 삶, 풀라이프라는 건 뭐냐? 자기 능력을 키우고 그 자기 능력에 꽉 채워서 자기 능력을 꽉 채워서 뭐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충만한 삶입니다. 마치 제약에 뭐 맞춰서 어떤 부분을 투입을 하고 또 그게 좁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병목을 키우고 제약을 해소하듯이 또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 역량껏 자기 실제 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로 TOC가 안내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삶. 그렇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면서도 의미 있게 살면서 나중에는 타인에게까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이거를 풀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TOC가 이야기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긍정 심리학에서 하는 용어예요. 그런 TOC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이론과 방법들을 충분히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 이제 그게 내가 생각하는 TOC의 하나의 어떤 뭐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그렇게 같이 이해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사실 TOC를 만난 후부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습니다. 1999년에 TOC를 만났는데 2001년에 골드렛을 처음 만났고 2002년부터 한국에 이런 컨퍼런스를 이제 좀 개최하는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8회까지 했는데 사실 금년이 19회인데 저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처음으로 이런 컨퍼런스를 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아쉽습니다만은 아무튼 18회째 것을 개최를 했었고 또 그동안 TOC 덕분에 나도 개인적으로 내 삶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폭넓고 또 뭐 학교 생활도 교수 생활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97년도에가 생산관리 책을 한번 썼는데 이거죠. 그 이후에 TOC를 만난 이후에 전환점이 돼가지고 99년부터 이렇게 2000년까지 생각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었습니다. TOC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학교 아닌 곳에서도 뭐 이런 자리에 좀 설 수도 있었고, 이 컨퍼런스에서 강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포럼에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을 또 만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TOCFE 서울이라는 그런 그 재능기부 프로그램에서 정말 뭐 멋있는 분들, 또 나하고는 다른 영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연령층에 상관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고, 무엇보다도 더 우리 학생들하고 강의 시간에 더 행복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도 하나의 뭐 흐름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뭐 마칠 때까지. 근데 그 흐름이 더 순조로워질 수 있게 뭐 나름대로 제약을 극복하고 또 능력을 개발해서 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뭐 그것도 뭐 제약 이론에서 사는 이야기하고 좀뭐 비슷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